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계획을 바꿔 정부 심의를 다시 신청함과 동시에 조달청에는 공사 발주를 의뢰합니다. 중앙투자 심사를 다시 받는 것은 금융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조달청의 발주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8월 초에는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가 다시 수립한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계획. 15일 전라북도는 익산시로부터 받은 수정된 계획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신청했습니다. 수정된 재원 마련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LH 선투자금이 제외된 것. 기존에 수립된 재원 마련 계획은 익산시 자체 재원 491억 원, 주택도시기금을 의미하는 지방채부 400억 원, LH 선투자금 57억 원이었습니다. 변경된 계획안은 전체 사업비 948억 원을 익산시 자체 재원 491억 원, 주택도시기금 457억 원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행안부 제3차 중앙투자 심사를 받기 위해 전라북도 투용자 심사에서는 제외됐던 현청사 부지비용 121억 원이 포함되면서 전체 규모는 1,069억 원이 됐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별도의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채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거기 정확히 거기 위해서 지금 그 지방채가 들어가니까 전라북도 받았던 것을 차치하고 다시 수정해서 재심사를 올린 거거든요. 상황이 이러자 지역에서는 LH 참여 불투명과 정보 심사 부결 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신청사 건립은 예정대로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신청한 것은 LH 참여가 불확실해 선투자금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금융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H 선투자금을 쓴다면 연 2.92%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은 연 1.8%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또 당초 주택도시기금을 500억 원 한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만큼 이번 기회에 457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심사를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규정상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는 해당 지자체의 심의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처리됩니다. 때문에 8월 15일 이전까지는 심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익산시는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15일 조달청을 통해 신청사 건립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의뢰를 받은 조달청이 적격업체를 선정하기까지 2개월이 소요됩니다. 건축하고 토목은 조달청으로 이제 회계과를 통해서 의뢰가 되는데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는데 보통 한 2개월 정도 잡거든요. 정부에는 수정된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계획 심의를, 조달청에는 공사 발주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익산시. 익산시 예상대로 변수가 없다면 조달청 발주 절차가 마무리되는 8월 초에는 신청사 건립 공사가 착공될 전망입니다.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가 100% 분양되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3산단은 57개 기업이 가동되면서 1,92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협약을 맺은 33개 기업은 오는 2025년까지 입주하게 됩니다. 3산단은 지난 2009년 착공해 2014년 7월에 준공됐으며 초기에는 분양률 40%대로 저조했지만 관리기본 계획 변경을 거쳐 입주 업종 다양화가 가능해지면서 분양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김 수출 기업인 SCDD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지난 14일 익산시는 SCDD와 추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CDD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9억 원을 들여 생산 라인을 확대합니다. 한편 SCDD는 도내 김 수출의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익산에 있는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국가핵심 연구센터에 선정됐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는 앞으로 70억 원을 투입해 국가 재난형 전염병 연구 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전염병 연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식품 산업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 소비자 단체 등이 서로 손을 잡았는데요. 특히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식품기업과 소비자단체, 학계가 탄소저감 실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풀무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회, 청년창업기업인 로컬웍스, 연세대가 참여했습니다. 현재 식품산업은 제품 생산 과정과 포장재 등에서 일회용 용기 등 많은 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 개선과 포장기술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직은 일부 대기업에서만 포장재 원료를 천연 소재로 바꾸거나 과대 포장을 없애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근데 식품을 제조하는 것보다 거기서 만들어서 남는 이 폐기물이 더 무섭더라고요. 실제 저희들이 식품 만드는 가공비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탄소 저감에 나서려는 식품 기업들이 앞으로 접목해야 할 경영 정책은 ESG.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일컫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제품 포장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시급합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조건으로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 윤리 경영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 세계 세 번째로 플라스틱 쓰레기 매출이 많은 나라로 식품업계에서는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과 혁신을 이루기 위한 특히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입주기업은 제품 공정 개선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진흥원은 그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네슬레 등 탄소 배출 저감에 적극 뛰어든 유명 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되는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기술 지원 인프라와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친환경 포장 기술, 대체육 개발 기술, 전문 인력 양성으로 미래 유망식품을 적극 육성할 것이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식품업계가 요구받고 있는 탄소 배출 저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그린 산단으로 변화를 꾀하는 등 탄소 중립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만나 국가식품 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과 서부 내륙고속도로 개설 사업 등 정부 부처에서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안 사업을 집중 건의했습니다. 또 동물질병치료제 시제품 생산 플랫폼 구축과 익산 쌍릉 방문객센터 조성, 나바위 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등 신규 사업 예산 반영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9월 3일까지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익산 탄마루 수박이 홍콩 수출길을 열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홍콩 소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4kg 내외의 소형 크기로 수출됩니다. 수박은 홍콩에 이어 다음 달부터는 일본 수출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멜론과 배까지 수출길에 오르게 되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이 기대됩니다. 한편 익산 탄마루 수박은 52헥타르 규모의 시설하우스 생산 단지에서 연간 3,500톤이 수확됩니다. 익산 평화육교의 임시개통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익산시는 평화육교 공정률이 95%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2일 오후 4시부터 왕복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임시 개통합니다. 전면 개통은 다음 달 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평화육교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가설이 필요해지면서 지난 2017년 착공된 이후 4년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최대 상권이라던 신동 일대 대학로의 명성은 옛말이 됐습니다. 도심권 이동과 원광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빈 점포가 눈에 띄게 늘어날 정도로 침체의 늪에 빠졌는데요. 이에 따라 익산시와 원광대가 손을 잡았습니다. 대학로의 생기를 찾기 위해 청년 문화 특화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익산 신동 일대,
영등동과 모현동 등의 새로운 도심권이 형성되고 원광대 학생 수까지 줄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거리는 한산하고 곳곳에는 빈 점포가 많습니다. 상권이 위축된 대학로를 살려보자며 익산시와 원광대가 손을 잡았습니다. 16일 양기관은 익산 대학로위원회를 출범하고 대학로를 청년문화 중심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학로를 문화로 재생을 해서 익산 문화의 활성화를 하는데 천병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대학로위원회는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주민과 함께 청년문화를 강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 추진되는 공동사업으로는 주말마다 진행될 예정인 익산 대학로 인디클럽 축제가 있습니다. 또 동네 미술관을 만들어 시범 운영에 들어가게 되며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원대 앞 버스킹 아트포켓 사업도 운영됩니다. 이외에도 청년문화거리 특징을 살린 대학로 공공디자인 사업과 지역예술인 공동창작 공간도 마련됩니다. 이 청년들이 익산에 관심을 가지고 익산에 정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익산에 많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만들겠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대학로 일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원광대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 유입도 필요한 상황. 이를 위해 원광대는 시민 개방형 캠퍼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캠퍼스를 4개 구역으로 나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대학로 집객 효과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대학을 한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시민들이 와가지고 함께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함께 아름다운 음악도 듣고 할 수 있는 그 개방 공간, 그리고 또 지역의 기업들과 함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또는 대학원생들이 열심히 연구할 수 있는 공간 등등으로 나누어서 한때 익산의 최대 상권으로 불렸던 신동 일대 대학로. 환경 변화로 침체되고 있는 이곳이 청년 문화거리로 탈바꿈되면서 다시 생기를 찾게 될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익산의 문화와 전통을 즐길 수 있는 시티투어를 운영합니다. 익산시는 11월까지 미륵사지, 국립익산박물관 등을 탐방하는 별별 여행 시티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어버스는 신청자가 5인 이상 모이면 운영되며 투어 신청은 익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 무슨일이야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일이야는 청년단체 품격사회 협동조합이 창인동 청담 요양원 2층에 회의실, 프린트실, 싱크대 등을 마련해 1인 창업과 스터디, 사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슨일이야는 이용 시간별로 요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산 토종종자연구회가 토종 농산물의 가치를 증대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본격 활동을 시작합니다. 농업인 30여 명은 지난 17일 익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종종자연구회를 조직하고 창립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과 장관을 제정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토종 씨앗의 중요성과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했습니다. 익산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운영한 시민이야기 주간 335에 제안된 49개 사업 중 21개 사업이 시민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익산시는 335 49개 팀에서 제출한 제안 사업을 놓고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한 21개 사업에 대해 시민평가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민평가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10개 내외의 사업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올 연말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 삼성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에 참여한 감성고기 정육점을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익산 삼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두리 소재 나눔 텃밭에서 직접 심고 재배한 감자를 수확하고 어려운 이웃 10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익산 여산면 지역협의체가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감초당 한의원을 착한 한의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